그리고 이제 또 프리즘이 있잖아요. 프리즘도 똑같아요. 이거 사거리 500km 나가는 애거든요. 탄도는 좀 작은데 멀리 가요. 프리즘. 하이마스에서 쏘는 거거든요. 이거 실제로 프리즘이 하이마스에서 튀어나오는 순간 사진 찍은 겁니다. 500km 바깥을 이 타이푼 부대는 못 봐요. 당연히 못 보지. 500km 바깥에 땅이나 표면은 어떤 레이더를 걸어도 못 봅니다. 지구가 동그래서. 근데 나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센서가 500km 바깥에 타겟을 찍고 좌표를 찍고 그 좌표 찍어서 발사 명령을 때리면 타이푼이 쏘고, 그럼 또 나이프의 명령을 받은 어떤 종류의 그 공중 자산이나 기타 등등이 그걸 유도를 해주고,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 루선 섬에서 500km 그으면은 뭐 남중국해 한 3분의 2는 들어오겠구만. 대만 해협은 당연히 들어오고 500km 그으면 대만 해협 들어오죠. 루선 섬에서 바시 해협이 100km가 안 될 텐데, 바시 건너면 대만 카오슝 아니에요. 그 500km면은 대만 해협 다 들어오지. 그러니까 중국이 방방 뜰 수밖에 없죠. 그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원래 필리핀이 이걸 초치한다라고 뭐 크게 안 떠들었어. 그래 좀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스러운데 필리핀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아마도 내 생각엔 미국, 필리핀, 일본 그 3자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렸잖아요. 한두 달 전에. 그때 뭔가 필이 통한 거야. 그래서 훈련을 명분으로 해서 미 육군이 왕창 미 육군이 그냥 큰 부대가 들어가면서 갖고 들어갔다가 타이푼 부대만 남겨놓고 미 육군에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 중국 방방 뜨죠. 그래갖고 이게 한 열흘 전이죠. 미 육군의 다혈적 중거리 타격 여단 예하의 타이푼 부대가 남았다. 그래서 디펜스 뉴스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US missile system will remain in Philippines despite China's alarm. 중국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 시스템이 필리핀에 고스란히 남아있기로 했다. 그렇게 제목을 뽑았고요. 뭐 그때 그 왕이 아저씨의 모습은 아닌데, 아무튼 왕이 아재가 그때 직접 비판했어요.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영내의 긴장을 높이고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러고 비판했어요. 팡방 뜨거나 말거나 미국은 그냥 너 그래, 난 그냥 주저앉을게 하고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예. 뭐 팡방 뜨는 건 뭐 그건 걔들 사정이고. 미 해군이 SM-6를 만능 미사일로 키우는 까닭은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셋쯤으로 정리가 되죠. 우선 중국을 겨냥해서 대양 원정 해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고도 탄도탄 방어 및 대공 방어는 SM-6, 뭐 그다음에 뭐 대함용은 또 뭐 ABC라는 미사일, 대지는 뭐 EDF라는 미사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 그다음에 그 얘가 갖고 올라가는 거 FA-18이 갖고 올라가는 건 뭐 XYZ 미사일, 뭐 이렇게 미사일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한 종류가 재고가 바닥이 났을 때 그 미사일로 해결했어야 될 임무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 이게 육군이라든지 이런 보급이 편하면 괜찮은데, 보급선에다 한 번 싣고서 오려면 일단 오는 거리 자체만도 한 일주일 와야 되고, 그걸 배에 싣고 배에서 내리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한 바다 한가운데서 전장터인데 그 안에 그 큰 보급선이 돼갖고 그걸 배에서 배로 옮겨 싣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게 대양 원정 해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걸 문재인 씨 말 귓구멍 똑바로 듣고 봐야 돼요. 대양 원전 해군이 되는 순간, 예를 들어서 특정 목적이면 뭐 그 30억짜리 미사일이면 해. 또 이쪽 목적은 35억이야. 요건 47억이야. 근데 이 셋을 다 하려니까 한 발에 60억이야. 그래도 한 발에 60억짜리로 500발 싣고 다니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neric usage, 보편적인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versatile, 그런 미사일이 훨씬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그 BMD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기서 지금 상대방 지금 탄도탄이 떨어진다고 얘 속도는 마하 4, 뭐 마하 4.5야. 날아 올라가는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3.5야. 그럼 마하 3.5면은 마하 4.5를 못 맞추냐? 맞춘다 이거예요. 궤도만 정확하게 계산되면.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야구 선수가 야구 방망이 휘두를 때 야구 방망이의 그 마지막 그 타격 부위의 스피드가 초속 150km가 안 나올 거라고. 그런데 초속 150km로 들어오는 공을 때리잖아. 똑같은 거죠. 얘보다 늦게 가는 미사일이지만 얘가 어떻게 올지 정확하게 탄도가 계산되면 얘는 그 위치에 가서 미세 조정해서 얘 때린다 이거 딱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능, 그 탄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센서 그게 되냐 안 되냐. 근데 그게 된단 말이야. 서방 쪽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나이프가 좌표 찍어주고 나이프가 유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좌고 우면하고 일단 양떼기로 왕창 갖고 있는 게 좋아. 종류별로 구별해서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특히 미국과 같이 대항해군에서는 이걸 그냥 그러니까 용도는 만능으로 때려갖고 왕창 들고 있는 게 최고다. 그래서 미 해군이 지금 SM-6에 완전히 몰빵을 해서 열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미 해군 구축함에서 쐈다는 12발도 아마 SM-6였을 것이다. 맞던 못 맞던 미국이 그걸 가지고 다 실험을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SM-6는 워낙 천천히 가지만 길게 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아까 해안에서 한 100km, 150km 들어간 지점까지 쏴갖고 거기서 이제 고도가 한 30km, 20km로 낮아진 그 탄도탄이랑 이제 마주치게 했을 거다. 그걸 시도했을 것이다.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나이프라는 애가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한반도의 그 말하자면 군사리적 가치가 이게 떡상을 하는 거예요. 떡상을 좀 과격한 표현을 하면. 예. 일단 이게 나이프가 되면 그 로컬 레이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는 그 포대가 갖고 있는 레이더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있는 촘촘히 연결된 여러 레이더, 여러 위성에 의한 종합적인 상황 인식, 종합적인 센서 통합이 일어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합적인 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센서 깔기 어디가 좋아? 중국 겨냥해서. 그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 요격하는 거라든지 대항하는 무기 두는 데가 어디가 좋아? 보면 한반도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해서 한국의 MD 같은 경우요. 천궁 L3의 레이더가 이제 천궁 L3 포대가 오면 이제 레이더를 중심으로 해서 레이더랑 발사 차량 그다음에 통제 차량 이렇게 대충 구성되잖아요. 레이더가 여기저기 깔리고 나면 이 레이더를 다 긁어 모으면 한반도 여러 번 감시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미사일을 더 추가할 때 그때마다 또 레이더 추가해서 깔아야 되는 필요가 없죠. 그때 미사일만 깔면 되는 거라. 즉 레이더가 없는 멍텅구리 포대만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만 계속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력을 증대시킬 때 들어가는 추가 코스트가 단가가 떨어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한반도의 땅과 또 그다음에 바다의 합동 화력함에 레이더 없는 멍텅구리 포대가 쫙 깔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SM3도 있고 그런 급도 있고 중간 요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 자체를 위한 건 충충이 다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난공불락 비슷하게 돼요. 그럼 한반도가 그렇게 지켜지면은 중국은 끽소리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이프를 가만히 저보고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센서와 이펙터를
분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 저기 LSM 그러면 거기 레이더 있고 그 레이더 주위에 포대 그 발사 차량들이 있고 그렇게 돼 있지인데 발사 차량만 있고 레이더가 빠지고 멍텅구리 포대가 들어가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레이더 즉 센서와 미사일 이펙터 센서와 이펙터가 분리돼서 모듈화 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이프가 모든 종류의 센서와 모든 종류의 이펙터를 분리를 한 다음에 그게 마음대로 조합하게 만든 거예요. 무시무시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거에 있어서 미국, 대한민국, 이스라엘이 선두주자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 종중 국내 종중이나 국내 간첩들이 그냥 기를 쓰고 이빨을 털면서 그거 MD 뭐 붕괴했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과 방어 실패했어 하면서 계속 북치고 장구치고 꽹가리 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타락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나이프의 본질이 이 네트워크 기반의 AI가 무수히 많은 센서와 무수히 많은 이펙터를 분리한 다음에 자유자재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잘못했습니다. 일단 분리, 자유자재 조합이에요. 그러면 이때 센서와 이펙터를 깔 때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야? 딱 보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예요. 대한민국 한반도에 깔았을 때 이런 효과 나와요. 지금이 땡땡땡이. 그냥 돈 몇 푼 안 들이고도 대한민국 한반도에 깔면 중국은 숨도 못 쉬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째 진실, 대한민국 한반도에서 저게 딱 지켜지면 제1도련 북쪽 절반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위가 저기서 딱 지켜버리면 제1도련 아래는 훨씬 더 안정돼요. 훨씬 더 쉽다고. 위에서부터 깨지면 그 다음은 답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말을 한미연합군, 한미연합화력이라는 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한미연합 나이프라는 말을 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미연합 나이프에 의한 감시 추적 타겟팅 요격, 감시 추적 이런 것이 감시 정찰 정보가 ISR 타겟 추적과 타겟팅 트래킹 앤 타겟팅이가 ISR-TT 요격이니까 인터셉션 그래서 ISR-TTI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진실. 저게 지금 약간 그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데가 중국의 심장부 아닙니까? 종난하이에서 나고 살고 권력 휘두르고 죽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샹하이에서 1000몇 명 죽는 건 눈도 하나 깜짝 안 해요. 쟤들은 종난하이에서 100명만 죽어도 부들부들 떨어. 첨단 무기에서 서울에서 종난하이까지가 1000km가 안 돼. 한 900몇십 킬로밖에 안 돼. 우리는 서울 사람 100만 명이 죽으나 부산 사람 100만 명이 죽으나 광주 사람 100만 명이 죽으나 한국인들은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쟤들은 그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위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좀 깊게 가면서도 세게 갈 수 있어요.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 거의 다 드렸고요. 잠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벤발로 아주 간단하게 이스라엘, 미국, 한국의 방공 시스템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전에 지금 LSM-2의 요격 구간이 확정된 것 같거든요. 60에서 100km로. 저는 이거 찬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LSM-2는 뭐 150km, 사우디의 150km보다 더 높은 구간에서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 고도가 높아지면요. 특히 80km 이상 위로 높아지면 높아질 때 특히 100km 이상 위로 퍽 나가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100km 이하는 그래도 뭐 비슷한 게 많은데 100km보다 벗어나면 성격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 어떤 한 미사일을 70km에서 180km까지 같이 요격시키려면 굉장히 뭐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센서도 복잡해져. 그 다음에 비행 조정 방식도 복잡해져. 다 복잡해져. 근데 한 미사일을 100km까지 딱 상한선을 정하면 그래도 공기가 작동하는 영역이고 그래서 센서의 종류나 비행 방식을 정할 때 비행 조정 방식을 정할 때 그 다음엔 좀 그러니까 가격이 좀 줄어들죠. 스코프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100km 이하가 그게 뭐야? 극초음속 활강체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에요. HGV의 활공 단계 요격이라고요. 종말 단계 말고 활공 단계가 그게 80km 이짝저짝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LCM2의 요격 구간을 60에서 100으로 잡은 건 극초음속 활강체 요격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경제적으로 극초음속 활강체 요격에 강한 그러한 요격 시스템 만들겠다 그 소리예요. 100km 이상을 우주 대기권이라고 전 이름을 하는데 이게 엑소 애트모스피어인데 국내에 이게 번역어가 없어요. 믿거나 말거나 번역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우주 대기권이라고 그랬어요. 100km 이상이면 우주거든요, 사실. 영공권도 적용 안 되고. 근데 그게 대기권이에요, 과학으로 보면. 대기권 한 10,000km까지가 대기권입니다. 의외로. 대기권이 넓어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우주 대기권이라고 불렀어요. 엑소 애트모스피어. 이건 그거 이상의 요격하는 미사일 뭐 멋있죠. 뭐 에로우라든지 이스라엘의 미국의 사드라든지 멋있지. 말만 더 SM3라든지. 근데 우리는 급하지 않아. 우리는 종심이 낮거든. 종심이 짧거든. 낮게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급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서 주의는 뭐냐면 엑소 애트모스피어랑 엑소스피어가 다릅니다. 엑소스피어는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번역어도 있어요. 외기권. 그건 뭐 6,000km, 고도 6,000km, 7,000km, 10,000km 이런 데를 외기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주 대기권은 고도가 뭐 150km만 돼도 그 우주 대기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km보다 조금 더 위인 데들, 뭐 100에서 그러니까 저궤도를 많이 쓰게 되니까 저궤도는 고도 2,000km 이하거든요. 그리고 2,000km 이하인데 그 100km 이상 2,000km 이사인데 특히 100km 이상 1,000km 이하 주로 뭐 탄도미사일 다니고 거기 요격 다니고 뭐 저궤도 위성 다니고 그런 데들이에요. 거길 우주 대기권이라고 이름 붙이자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일본이 손잡고 극초음속을 활공 단계 요격하는 걸 같이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LSM2 같은 거를 미국 일본이 같이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뭐 잘 하시라 그러세요. 그럼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됐냐? 아닙니다. 미국이 보통 일본을 저렇게 엮을 때는요. 일본이 뭔가 개발할 것 같을 때 공동개발로 엮어버려요. 그래서 딱 족쇄를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 공동개발하게 되면 이런 거는 족쇄를 차요. 이게 전략성이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독자 개발하게 되면 그거 지금 우리 저게 그 미국 당신들은 저 싫어하지만 우리 그 ABC라는 나라 이거 팔 거야. 그러면 미국이랑 우리가 뭔가 딜 칠 수가 있어요. 다른 걸 가지고. 그래서 어렵지만 온전히 나의 것으로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 우리 기술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를 정리를 하면요. 군청색은 미국이고요. 분홍색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되게 미국이랑 합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분홍색은 아무튼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 미국. 한국은 녹색은 개발 완료, 빨간색은 개발 중. 그럼 미국을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패트리어트가 사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게 종심이 짧은 데가 있으니까 뭐 헤즈볼라라든지 이런 데서는 짧잖아요. 아이언돔을 한 거고. 그 5km 미만이라고요. 5km. 그러니까 소프트 스팟이면 한 10km까지는 할 거예요. 우린 그게 아이언돔보다 세요. 성능이 LAMD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저고도죠. 그 다음에 10에서 한 40km 이거 중고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10에서 한 20km 사이는 그건 패트리어트고 18에서 40은 그건 고급이에요. 팩3. 그래서 팩3는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팩2보다 그 일반 패트리어트보다. 미국 그렇게 갖고 있고요. 두 개를 구별해 줄 수 있겠죠. 패트리어트랑 팩3랑 같은 패트리어트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자기들이 아래 그 18km 이하의 다이슬링이라는 애를 염가로 개발해서 써요.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게 천공2예요. 이스라엘의 다이슬링에 해당하는 게 천공2인데 우리가 천공2가 이 레이더에 있어서 구형은 폐사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서 돈 받아가지고 새로 개발한 건 A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팩3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천공3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없어요. 지금 우리 빨간색이니까 우리 개발 중인데 그죠? 그 다음에 40에서 60km인데 이게 아마 이스라엘의 에로완이 해당할 것 같은데 저거 확실치는 않아요. 제가 좀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게 LSM1이죠. 40에서 60이. 그리고 60에서 100km가 이게 LSM2고 최근에 이 구간으로 확정이 됐고 이게 아마 에로우2일 거예요.
그다음 이 외기 대기권 나가는 거 이거는 이제 아마 에로우 3가 될 텐데 모르겠어요. 에로우 2도 외기 대기권 나갈 수 있는지. 아무튼 에로우 3는 무지하게 비싸요. 한 발에 한 800억 돼서 이거는 시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굉장히 비싼 그런 그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독일이 에로우 그 방공 시스템을 사기로 했는데 그게 저는 에로우 3는 아니라고 봐요. 에로우 1이나 2 이건 훨씬 더 싸고 훨씬 고도가 낮아져요. 그리고 이제 수백 킬로미터 이상 위에서 하는 거. 전 지상 발사니까 SM3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건 미국의 이제 GBI는 저기 대륙간 탄도탄 가지고 만들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GBI가 있죠. 해상 발사는 뭐 SM3, SM6 두 가지가 미제고 국산은 아직 해상 발사가 이제 이게 아직 좀 개발 중이죠. 그러니까 이 BAMD는 그러니까 탄도탄이나 항공기 요격하는 건. 그래서 국산은 이제 이거 볼 때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제일 중요한 말씀드리는 건데 호위함 구축함이라는 건 무기 중에 제일 비싸고 복잡한 무기 종합체계예요. 뭐 하나가 1조 이착주장 나가니까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죠. 그래서 여기에는 레이더도 뭐 예를 들어서 전체를 다 보고 있는 레이더, 뭐 해면을 보고 있는 레이더, 그다음에 이상한 거 생겼을 때 저거 딱 락온에서 조준해 가지고 쏘고 미사일 유도해 주는 레이더. 그래서 레이더가 여러 종류가 붙어요. 그래서 막 여기에 막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레이더가. 근데 이걸 이제 A사 레이더는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고 쉽게 조향하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A사 레이더로 가면서 이걸 통합 마스터 안에 통합을 해버렸다고요. 이러면 이제 다기능 레이더가 되죠. 멀티펑션 레이더. 그래서 우리 충남함 이번에 만든 게 다기능 레이더를 여기 일단 집어넣었죠. 이 다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쫙 내다보는 거. 그다음 내다볼 때도 뭐 스텔스기를 좀 잡을 수 있게 S밴드로 때리는 거. 그다음에 좀 더 정밀하게 보면 X밴드로 때리는 거.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별도로 타겟팅 락온 해가지고 미사일 유도해 주는 애. 뭐 이런 애들이 하나의 레이더판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동하냐에 따라서 이 기능도 하고 저 기능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다기능 레이더라는 건. 한국은 어때요? 보면 한국의 충남함 이전 거는 레이더가 전부 미제잖아. 전부 미제 레이더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앞으로 해상 발사 BAMD 미사일을 국산을 만든다며. 그럼 미제 레이더에 국산 BAMD 미사일, 그러니까 대공도 대탄도탄 미사일이 들어와. 그럼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연결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는 이거 하이브리드거든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감시 레이더가 미제가 달려 있으면 이게 하이브리드가 되는데 한국 BAMD를 쓰려면 한국산 레이더가 조준 유도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락온하고 유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요번에 SM3를 들여왔어. 그래서 미국산 레이더가 감시를 하고 미국산 조준 유도 레이더를 써가지고 SM3를 해. 거기다 SM2도 해. 그러면 미국산 화력 통제 및 조준 유도하는 레이더가 있단 소리예요. 그거 한국 레이더 밑에 안 붙여줘. 근데 한국도 레이더가 들어가. 한국 BAMD 미사일이 들어가. 그러면 옆구리에 한국도 한국산 조준 유도 레이더가 있다는 얘기지. 그 조준 유도 레이더가 미국산, 한국산 두 개가 혼용되죠. 이게 하이브리드 1형이에요. 그리고 BAMD 미사일도 미국산이 있고 SM3도 있고 한국산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요. 아직 배수명은 뭐 20년, 뭐 30년 남았으니까 하이브리드 1형이죠. 그럼 하이브리드 2형은 뭐냐? 감시 레이더는 미국산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종류의 BAMD 미사일이 다 나왔어. 그래서 뭐 SM3든 뭐 이건 SM3는 일부 큰 배에서만 쓰니까 우린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안 써. 그럼 나머지 SM3 빼고 나서 나머지 좀 고도 낮은 거 방어하는 건 우리 국산으로 다 돼. 이게. 그럼 우린 조준 유도 레이더는 한국산만 쓰지. 그 하이브리드 2형이 되는 거죠. K-이지스는 뭐냐면 다기능 통합 레이더예요.
예. 그래서 그 다기능 통합을 해주고 한국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기능 통합 레이더를 다룬 우리의 KDDX에 만약에 미국제 SM3가 들어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조준 유도하는 쪽에 뭔가 변환기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협력이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냐? BAMD 미사일을 거의 안 갖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SM2 정도 빼고는 특히 BMD 그러니까 대탄도탄 미사일을 안 갖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반쪽짜리 이지스라 그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합동 교전이 안 됐죠. 합동 교전하려면 내가 거느리는 배에 날아 들어오는 거를 내가 대신해서 요격을 해주고 또 상대방도 같은 그 전대를 구축하고 있는 배에 공격해오는 미사일을 내 동료 배에서 요격을 해주는 이런 합동 교전하는 능력인데 미사일이나 이제 그 공중 적 전투기에 대해서 우리 그게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그 대공 또 대탄도탄 미사일이 빈약했으니까 합동 교전은 일단 공중에 더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공중에서 들어오는 거를 막아내는 게 합동 교전이거든요. BAMD 미사일이 빈약하니까 합동 교전 능력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쪽 이지스죠. 예. 근데 이제 그 반쪽 이지스를 가지고도 그러면 이제 대함이나 대지 미사일만 좀 옮기고 지켜보고 뭐 그 정도의 군함으로 우리가 유지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안보 우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하지가 않았던 거야. 미국의 안보 우산이 있으니까 반쪽 이지스 가지고 그냥 버틴 거예요. 시간 벌면서 그러면서 국산 개발을 한 거야. 그러면 국산 미사일이 나오고 국산 저기 뭐야 그 BAMD 그러니까 대탄도탄 대공 그 요격 미사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반쪽이 온쪽이 되겠지. 그럼 기존의 반쪽을 온쪽으로 만들 때는 하이브리드 1형이나 2형, 특히 2형이 많이 갈 거예요. 우리가 미사일을 줄줄이 BAMD 미사일을 풀세트로 앞으로 6, 7년 후에 갖추면 2형이 간다고. 그리고 아예 국산 다기능 통합 레이더가 오는 데는 우리 것만 잔뜩 심어갖고 그때는 1형이 되죠. 그리고 그때는 필요하면 이지스 어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간에서 쏴가지고 그 괌이나 하와이에 가는 걸 우리가 막아줘야겠다. 그럼 우리가 배에다가 뭐 덕지덕지 우리 KDDX나 우리 다기능 통합 레이더 있는 한국 거기에다가 덕지덕지 미국 레이더 할 일이 아니라 미국서 양보 안 해주면 그 변환하는 거 양보 안 해주면 우리는 그냥 땅에다가 이지스 어쇼 띄워갖고 거기서 그냥 쏴버리는 것도 답이죠. 예, 중간에 요격해주는 것도 그건 좀 해주긴 해줘야 돼. 아니 그게 동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지켜주니까 나도 너 지켜준다.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기계가.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